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패스트푸드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사용을 줄여야죠. 또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유튜브를 그만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채소보다는 패스트푸드를, 교과서보다는 휴대폰을, 책보다는 유튜브를 선택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 유혹들에게서 저항하고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책에서는 단순히 유혹에서 저항하는 방법은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습관을 다루는 시스템에 있다고 말하죠. 나쁜 습관을 버리기 위한 시스템은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라이프 파인더입니다. 저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읽고 나쁜 습관을 없애는 3가지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아직 적용을 안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말씀드릴 방법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서 나온 사례들과 방법들을 토대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습관을 없애는 첫 번째 방법, 바로 안 보이게 하기입니다. 1965년부터 미군이 참전한 베트남 전쟁에서 1971년 5월에 베트남 참전 미군 병사들이 미국으로 귀환한 후 헤로인에 중독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참전 미군 중 15%가량이 중독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대륙이 약물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약물 검사 실시 후 양성 반응이 나온 병사는 재활 치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마약 중독자가 치료 후 재발률이 90%에 이르렀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1년 안에 헤로인을 다시 하게 되는 비율은 5%에 불과하였습니다. 95%에서 5%는 믿기 어려운 숫자인데요. 이를 통해 여러 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중독은 개인의 문제이고 개인의 의지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참전 미군이 1년 전후로 바뀐 것은 그들을 둘러싼 환경이었는데요. 베트남에서는 수많은 헤로인 중독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등 여러 마약에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반면에 미국 그리고 본인이 살던 집에서는 대부분 마약과 관련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속세에서 벗어나 산속에서 도인들이 살듯이 도심 속 수많은 방해꾼들 사이에서 도인 같은 태도를 유지하기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안 좋은 습관을 많이 하는 이유는 해당 물건이 저희의 시야에 닿는 곳에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공부할 때 휴대폰을 옆에 두고 계속 알림이 울리거나 알림이 없더라도 일단 눈에 보이는 곳, 손에 잡히는 곳에 있다면 너무나도 손쉽게 유혹에 빠지기가 쉽겠죠. 물론 인내심이 많고 참을성이 좋다면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 굳이 비효율적인 방법을 채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공부를 작은 방에서 한다면 휴대폰을 거실에다 두거나 과자를 자주 먹는다면 눈에 안 보이는 수납장에 넣어둔다거나 세탁실에 보관하는 식으로 유혹적인 것을 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습관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라입니다. 과자를 보면 맛있겠다. 요리할 필요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다. TV나 핸드폰을 보면서 편하게 먹을 수 있다. 등등 여러 생각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우리가 나쁜 습관을 갖도록 더욱 촉진시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같은 것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과자를 먹으면 내장 지방이 쌓일 거야.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나중에 각종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성인병의 원인이야. 등등 부정적인 모습들을 직접적으로 상상하면 과자를 바라볼 때마다 불쾌한 감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담배를 보고 피우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냄새조차 맡기 싫어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극단적인 차이가 나는 것이죠. 본인이 바꾸고 싶은 나쁜 습관이 있다면 먼저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보세요. 나쁜 습관을 지속하다 보면 스스로에게 바로바로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복리처럼 쌓여서 안 좋은 결과들을 나중에는 만들어내게 되고 그때서야 바꾸기에는 너무 늦어버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가시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방법은 나쁜 습관을 할 때 고통스럽게 하기입니다. 만약 멋있는 몸을 만들기 위하여 헬스장을 다니고 있는데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매일 패스트푸드를 먹어서 아무리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헬스장을 가기 전에 지갑을 집에다가 두고 오는 것입니다.
만약 가는 길에 맛있는 음식점이 보이더라도 그 음식을 사 먹기 위해서는 집까지 가서 지갑을 가져와야 하는 수고를 들여야 하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이 지갑을 가져오는 것보다 더 쉬운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동을 하기 위해 헬스장 비용을 지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안 하는 만큼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죠. 물론 본인이 해당 비용에 타격이 없는 사람이라면 효과 또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큰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제가 책을 매일 30분씩 읽겠다고 주변에 알리고 사람들에게 매일 인증을 하다가 갑자기 계속 인증을 안 하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될 수도 있고 게으른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기에 그러한 부분을 고통스러워한다면 습관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로 각자의 바꾸고 싶은 습관에 경험하고 싶지 않은 장치들을 만들어 둔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유혹을 단순히 저항하기보다는 그런 유혹의 빈도수를 줄이기 위해서 안 보이게 만들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본인이 바라는 삶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들을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생각해보며 바라보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나쁜 습관을 하는 행동 자체가 안 하는 것보다 더 피곤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자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나쁜 습관을 없앨 수 있는 세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내용을 참고해 보시고 인생에 방해되는 습관들을 버리고 더 건강하고 멋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라이프 파인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